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관점 디렉터 머니매트릭스 이경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상식의 허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와 돈, 저희가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책의 제목에 돈이라는 이름이 예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업계 안에서는 책 이름에 돈이라는 얘기가 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양아치 책이 된다라는 이제 말들이 있어가지고 다 그런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라는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가게 된 거는 2001년 이규영 감독이 쓴 일본을 보이면 돈이 보인다라는 책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 당시에 이규영 감독은 이제 일본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점을 이제 경제적인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었는데, 일본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라는 제목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되게 반대를 했습니다. 돈자를 빼고 다른 글자를 넣어라. 그럼 뭘 넣어야 되느냐? 일본을 읽으면 경제가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권유를 받게 됐는데, 이규영 감독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한 거죠. 실제로 이제 경제라고 하게 된다면 은행원들의 단어이고, 실제로 책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2만 부 내외가 판매될 것이다. 그러나 돈이라는 글자를 쓰게 된다면은 이거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화두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제목에 일본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책이 출간되고 나서 30일 동안 30쇄라는 큰 대박 베스트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6개월 이내에 국내 서점에 책 제목에 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책 제목들이 엄청 많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하고 나면 상식이 되는 건데, 그런 상식으로 굳어지기 전에까지는 옳지 못한 상황들이 마치 답인 양 오인돼서 통용되는 것들이 상식의 허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얼마 전에 영화가 됐었던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영화의 한 부분인데, 요새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연예인 못지않게 높은 인기와 높은 몸값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선수, 몸값도 높고 인기도 엄청 많은 선수, 그리고 특히 잘해야겠죠. 찬스에 한 방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팬들이 원하고 구단이 원하는 그런 선수가 됩니다. 그러나 구단의 경제적인 상태, 부자 구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비싼 선수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전력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구단이라면은, 또 현실이 부유하지 않다라면은 그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하는 게 이제 머니볼의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은 홈런과 안타, 스타성에 우선해서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출루를 많이 하는 선수가, 데드볼이어도 괜찮고, 그리고 포볼도, 볼넷도 괜찮으니까 통계적으로 출루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 팀 우승에 기여한다라는 기점으로 줄거리가 이어져 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따지고 보게 되면은 과연 그들의 스타성이 경기를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은 실질적인 경기에 도움을 주는 역량들의 통계가 팀에 기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보게 되면은 주제가 된 팀이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팀인데, 여기는 매우 가난한 구단에 속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부자 구단 양키스는 한 경기에 선수들 인건비를 14억 가량 쓰게 되는데, 이 팀은 2.6억 정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즉 20% 정도의 경기당 비용을 했는데, 이 단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16년 동안 9번이나 팀을 포스트 시즌에 올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많은 팀들이 그의 방식을 참조해서
레드삭스,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을 적용해서 그 이후에 반비노의 저주를 깨고 팀을 실제로 우승으로 이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20연승을 한 전무후무했었던 메이저리그 기록이기 때문에 20연승을 한 내용이 이제 영화가 된 게 머니볼의 내용이 되는데, 주제는 저비용으로 고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들 외에도 뭔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베이스볼이지만 많은 돈으로 좋은 선수를 많이 갖고 가는 사람들이 경기의 승리를 가져간다 하는 이제 머니볼 이론이 이제 대두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팀 간의 전력에 따라서 승패가 가늠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돈의 우위이지 경기력의 우위가 가장 우선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까 이제 그 영화의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이슈가 되긴 했지만 결국 그 팀은 아직까지도 메이저리그 우승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었고, 근 10년 동안 우승한 모든 팀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부자 구단, 빅팀들이 우승을 해왔습니다. 뭐 예외 상황은 한 팀 정도가 예외로 꼽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 실력적으로만 우승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화두를 던진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보시다가 보면은 참 신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하고 같은 선수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연봉이 300억을 넘어가거나 300억 언저리 있는 선수들이 랭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3억 정도 받는 우리나라의 선수들하고 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본다면 이게 100배가 과연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잘하고 더 많은 검증을 거친 것은 사실이지만 100배의 실력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제 시장이 커지고 티켓 판매료가 커지고 또 이제 방송권이 이제 커지다가 보니까 이런 거대한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대량으로 양산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처음에 이제 반도체 분야에 접근을 할 때 뭐 철강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1톤을 생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바탕으로 반도체에 처음에 진입한 거랑 비슷한 어떤 판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가장 인상이 남았던 이제 그 문구가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선수, 분명 가장 비싼 선수가 있고 그 선수가 있었던 팀들이 우승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팀마다 특성이 있고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는 가장 비싼 선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비싼 선수야, 저 사람이 있었던 팀이 항상 우승을 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뽑지 않는 것은 당신의 실수야 라고 이제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역경을 이제 걷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신념의 대가는 믿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마찰, 서로 간의 신념, 상식적인 선을 이제 부딪히면서 본인의 주장을 관철해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신념도 상대방 대중의 상식도 존중해야 될 만한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밀고 나가는 것들이 정말 힘든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이제 상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상식 부분에 대한 상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신체는 신체와 이제 머리카락 등은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뭐 한자성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고육지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환경이 안 좋고 역량이 안 좋을 때는
살을 주고 뼈를 치는 것이 내가 잃는 것은 있지만 내가 큰 지금 상황에서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몸을 훼손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일일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투자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이런 상충되는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율해내고 선별해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고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효용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이 답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차선의 선택은 완벽한 선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대학을 진학을 할 경우에도 또 이제 회사를 선택하고 입사를 할 경우에도 차선을 선택을 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속 이제 딸려가거나 이제 세간의 시각에 이제 끌려간다라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후회할 만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영화 장면 안에서 존 헨리라고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와 리버풀의 구단주입니다. 매우 부러운 부자의 한 모습인데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의 좋은 점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세상에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힘이 돈에게는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부자 구단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게 되면 그만큼 더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부자 구단주의 생각도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 인물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유혹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어른이 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아기들일 경우에, 학생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나름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시험 기간 중에는 새로운 개봉작 영화들이 더 기억이 나고 떠오르고 그걸 보러 가고 싶은지 사람은 이제 많은 유혹에 오스카 와일드는 유혹에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어왔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제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투자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누구나 현대사회를 살면서 돈의 효용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의 효용을 좋아합니다. 뭔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행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에 최우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하고자 할 때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난관들은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가족들이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쓸 때 얼만큼 더 알찬 시간, 동일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 같은 것들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밸런스를 정확히 잡지 않는다면은 정립을 전혀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세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하고 싶은 만큼의 모든 욕심을 실행한다라면은 결코 모이는 게 없는 그런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이제 난관이 있습니다. 소비의 유혹이죠. 명품에 대한 쇼핑을 한다라든가 음주 가무를 한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행 같은 것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를 흔들리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 옳은 일입니다. 다 옳은 일이고 다 마땅한 이유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 큰 주제로 본다라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정해놓은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학원을 보내고 아이들에게 뭐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만 이제 왕따가 될 수가 없으니까 가는 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맞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나중에 아이에게도 본인들에게도 큰 이제 리스크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상식이라고 그냥 쫓아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된 부분들이 있는 콜럼부스에 대한 예화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쉽습니다. 콜럼부스가 뭐 지구의 한쪽 방향으로 쭉 가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는 그게 뭐가 어렵냐, 가면 되는 건데 콜럼부스가 그때 그랬죠. 달걀을 세워보라고. 근데 이 달걀을 다른 사람들이 못 세우니까 깨뜨려서 세우니까 그렇게 하는 건 누가 못하겠느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사람에게는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룰을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항해를 한다는 것도 그 시대에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바다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그 앞에서는 괴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실행까지 한 사람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혹시나 신용불량자여서 너무나 이제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우울증 환자여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지금 생각해봐도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상식은 매우 중요한 어떤 정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 상식의 일부는 우리의 발전과 변화를 막는 하나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지동설을 주장을 했던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가 옳고 그른지 갈릴레오까지도 옳고 그른지 본인은 확신을 했지만 완전한 어나운스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밝혀지고 빨리 이제 공감되고 했다라면은 기술적인 발전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가까운 사례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됐었던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에 워낙 그 밀림에서 모기들이 많이 물고 해충이 많이 물고 하니까 고엽제, 그 헬리콥터가 날아가면서 이제 고엽제를 뿌리는데 그 인근에 이제 숲이라든가 수풀 같은 것들을 이제 죽여서 작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고엽제를 뿌리는데 저거 맞으면 모기가 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나가서 그걸 샤워하듯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마음의 고난, 몸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저게 문제가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인도인들은 금을 뭐 신의 정액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성화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성시했었던 그 당시에 이제 관점들이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저 말을 정말로 믿었다는 겁니다. 더 가까운 문제, 저희의 이제 문제로 본다면은 맞는 말입니다. 아껴야 잘 산다. 근데 잘 산다는 건 어느 정도 살아야지 잘 사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라면은 어느 정도 풍족해야지 잘 사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지 않는다라면은 답을 우리가 귀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살 정도 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60세 은퇴를 하게 되면은 40년을 일할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평균 수명을 감안하게 되면 한 15년 정도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은 됐었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 크게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금리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구 구성이 노인은 많아졌고 평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로연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일을 진입하게 되려면 30살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은퇴 연령은 짧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25년 일하고 87세, 뭐 90세 초반까지가 이제 평균 수명으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25년을 일하고 40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40년을 일하고 15년만 살으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아껴야 잘 산다란 말만 맹목적으로 만약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투자 상식은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그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듬어지고 세련되게 이제 진화해 오면서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포트폴리오 한두 종목에 선호하는 한두 종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정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을 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금리의 역할도 기대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이제 적어졌고 앞으로 악화되는 것도 예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그나마 이제 낮기는 하지만 예전과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또다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과 뭐 그 경매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 리스크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내재를 해야지,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건강한 리스크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재해야지만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전에 해서 좋았다고 경험을 가졌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선호해서 재미를 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집착을 하고 고집을 하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본인이 느꼈던 만족은 향후에 겪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매년 이제 여러 가지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트렌드를 통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견해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견해들은 그냥 경제적인 견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안, 정부의 규제 해제안, 여러 가지 것들과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는 바가 내년에도 반드시 오를 수가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대체 투자라든가 또는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요새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했는데요. 세금은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가 계속 향상되고 있고 이 복지를 누려야 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수는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든가 정책 입안을 통해서는 그 증세는 없다, 증세를 얻고 여러 가지 뭐 비과세 제도를 개편한다라든가 혜택을 줄여서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규모의 부족 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는 떨어지고 이자소득세는 올라가고 비과세는 폐지되는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보게 되면 2004년 9월에는 지금 이제 발표된 겁니다. 담배세 인상이 지금 가격에서 2,000원이 올라갈 것이냐, 뭐 1,500원이 올라갈 것이냐 지금 이제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와 이제 더불어서 주민세 인상될 것이면 얼만큼 인상될 것이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할 것이냐, 그 레저세, 이거는 이제 카지노라든가 이제 유흥에 관련된 부분인데 부과 대상을 얼만큼 확대할 것이냐,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절반밖에 안 되는 법인세는 올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적용이 되고 결국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럼 바뀌는 체제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은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의 부뿐이 아니고 나의 아들, 딸, 그 이제 손자 때까지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해왔던 상식들이 이제는 변경되는 환경으로 인해서 옳지 않은 이야기들로 되어져 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들을 잘 이제 논리적으로 맞추게 되면, 저희가 이제 논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추게 되면 도출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식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엄정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식과 논리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마음은 위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퍼즐을 맞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민은 끝도 없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혼란이 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볼게요. 그리고 이런 이제 상식의 허실에 인해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뭐 투자라든가 재테크라든가 뭐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노후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재산의 증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차곡차곡 진행해 온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이 만약에 매우 효과적이지 않았다, 부질없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의수의 웰빙이니까 운동도 매우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땀 많이 흘리면서 이제 몸을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병력이 다른데 뭐 근육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보강제를 먹는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건강에 위해를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뭐 어떤 질병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요법을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돈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뭐 3년짜리 적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3년 이후에 그나마 복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녀 문제, 주택 문제, 또 나중에 노후 문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2번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허실에 우리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이 공감을 하는 상식 안에서도 허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슈들은 가벼운 것들도 있고 10년, 2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고민을 하고 잘하기 위해서 궁리를 하지만 만약에 판단의 근간에 잘못된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침팬지의 그 주식 투자처럼 그냥 일명 찍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2번의 기회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원숭이의 투자 시뮬레이션처럼 침팬지의 시뮬레이션처럼 해보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저게 효과가 있고 이게 효과가 없더라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일 뿐이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제 시뮬레이션처럼 가볍게 찍듯이 해보고 나서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저희가 정답으로 향해 가는지 아닌지는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안도 있고 경제지의 뭐 내용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 대중의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옳은 내용도 있고 옳지 않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는 의지해서는 안 되는 지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야지 그냥 내가 들어서 예전에 이렇게 내가 그걸로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해서 판단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상식의 허실에 대해서 상식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위해를 주게 되면은 가랑비에 올 듯이 큰 낭패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